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1회 모의고사 중에 원가 관리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법, 세무회계 잘하고 오셨죠? 자, 원가도 갑시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전부 다 무조건 70점 이상, 30개 이상 맞춰야 됩니다. 원래는 28, 그래서 30개 이상 최소. 자, 81번 바로 갑니다. 제조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제조원가, 기타 포괄 금융자산, 얘는 자본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 그리고 제품 판매와 관련된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이쪽이죠. 그럼 답은 4번이죠. 생산에 투입한 원재료 구입할 때 발생한 운송비 이런 것들은 재료 원가니까 어쨌든 원가의 산입, 제조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지요. 거저주는 겁니다. 일단 주고 시작하는 거죠. 82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맞는 겁니다. 직접 재료 원가는 재료 원가 중에서 추적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게 뭔 소리래? 아니죠. 추적 가능한 게 직접 원가잖아요. 틀렸고, 관리자 급여와 같이 제품별로 추적되지 않는 간접 노무 원가는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모두 제조 간접 원가까지 원가에 산입되잖아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를 합한 금액이나 제조 간접 원가를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포함해야죠. 직제, 직노, 재간 다 포함됩니다. 답은 4번이겠지요. 제품 제조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즉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를 다 합한 말입니다. 거기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뺀 건데 제공품이라고 안 써 있다고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러면 곤란하지요. 답은 4번. 문제에 따라서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는 걸 감안해서 푸셔야 됩니다. 83. 가로 채우기. 이 문제도 그냥 딱 보면 나와야 돼요. 가로 채우기. 회사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원가는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소멸 원가에다 미소멸 2, 4번 중에 하나. 그러나 이 판매가 되면 판매되죠. 소멸되니까 팔려나간 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되는 거지요. 답은 나왔지요. 그리고 수익 창출하고 상관없이 날아간 건 손실입니다. 자, 수익 창출에 기여한 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소비된 거는 비용이 되는 것이 비용이죠. 비용이 되는 것이고 수익 창출에 관련 없이 날아간 건 손실이 된다. 기본 개념, 거저먹기. 넘어갈까요? 84. 책에 그림 있죠? 이 그림을 PPT로 하려니 이제 깝깝해서 빼버렸습니다. 뭐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뺐으니까 감안하시고 여러분 교재 보면서 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발생 당시에는 자산으로 간주되는 제품의 모든 원가를 의미하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하에서 외부 보고를 위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제품 원가.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상의 원가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거죠. 그림상으로 생산 원가가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연구개발부터 고객 서비스까지는 왜 최신 원가 계산 마지막에 보면 수명주기 원가 계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고 그중에 생산 원가 즉 제조 원가 이것이 외부 보고용이다. 답은 A 1번이고 85 원가의 배분. 원가의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원가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은 인가 기준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늘 이 말하면 틀린 거죠. 답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인과관계만 이런 말 나오면 틀리죠. 뭐뭐만 반드시 무조건 모든 항상 이런 말 나오면 웬만하면 틀린 겁니다. 답은 이미 나왔죠. 합리적 배분 기준은 제품 가격 결정을 적정하게 할 수 있고 원가 배분은 대상을 설정하고 배분한 원가를 집계하고 원가 배분하면 된다. 그리고 경영자와 종업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행동 조직과 목적에 일치하도록 기업 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배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과평가 동기부여가 되지요. 원가 계산이 정확해지고 그 다음 86은 없네. 86이 교재에 보시면 부문별 이중배분율법이네. 자, 수선배분에서 발생한 변동원가가 180, 고정원가는 100이다. 수선부문에는 두 개의 제조부의 용역을 공급하고 있는데 각 제조부문의 실제 사용시간 및 최대 사용시간이 다음과 같다. 최대는 1, 2에 각각 800, 450, 실제는 550, 350. 자, 중요한 건 이중배분율법. 단일 배분율법이 있고 이중배분율법이 있죠. 이중배분율법은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구분하는 방법이고
단일 배부율법은 변동원가, 고정원가를 아예 구분하지 않는 거죠. 아예 구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문제는 이중배부율법. 그중에 제1부문에 배부될 수선부 원가는 얼마냐 그랬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이미 해설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변동원가는 문제 메뉴에 180만 원이라고 써 있죠. 그냥 만 단위 한 180. 그리고 변동원가가 있고 고정원가가 있는데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따라 변하는 거죠. 즉 실제 조업도에 따라 변하니까 실제를 기준으로 550, 350, 550, 350 그중에 550이 제1부문이니까 이거죠. 900이에요? 900분의 550이니까 이 11 나오죠? 110. 맞아요? 110.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이고 고정원가는 최대 주업도를 기준합니다. 최대 주업도가 800, 450. 800, 450분의 800이 되는 거지요. 이건 암산이 쉽게 안 되지요. 8 나누기 1250이니까 네. 64 나와요. 64. 그래서 174. 그게 답이 2번이네요. 뭐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이중배부율법 조금만 하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87번입니다. 개별원가 계산.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제품 1의 작업원가표가 다음과 같을 때 제품원가, 제품의 제조원가죠. 직제 나오고 직노 임률 나오네요. 노무시간에 임률 곱하면 노무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700원인데 노동시간당. 시간이 100시간이잖아요. 100시간에 700원이죠. 그럼 결국은 직접 노무원가나 제조간접원가는 노무시간 기준하니까 100시간에 200원, 700원 결국 다 곱하면 되니까 900원 곱하면 되죠. 뭐. 그럼 이게 9만 원이 되는 거고 10만 원이니까 합치면 19 어디 갔어? 한번 19만 원이 되겠죠. 이런 건 나와라. 그냥 나오면 땡큐죠. 사실은 기본적인 공부 조금만 해두면 사실 너무 간단하다. 시간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88번 갑니다. 이거 좀 길어졌네? 뭔지 몰라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답니다. 연간 제조간접원가는 200이고 연간 노동시간은 4만 시간으로 예정 제조간접원가잖아요. 그럼 어쨌든 4만 시간 동안 200만 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니까 예정 배부율은 얼마예요? 4, 5, 20이니까 500원인가? 50원인가? 500원인가? 50원이면 200만 원인데 50원이네요. 예정 배부율은 50원. 그죠? 그렇다 치고 계속해서 작업지시서 넘버 339와 248, 339와 248을 하고 있는데 339는 완성이 됐대요. 그럼 248은 미완성이죠. 미완성. 근데 물어본 게 제공품 원가. 결론은 이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그리고 월초 제공품은 없다고 가정해라. 직제 직노는 나와 있잖아요. 직제 직노는 나와 있고 그리고 노동시간 내 예정 배부율 곱하면 예정 배부액이 나오잖아요. 50원. 그럼 이게 16에다 5를 곱하면 8이네. 8. 그럼 이게 12만 원에 8 더하면 20이네요. 이게 8만 원이니까 20만 원. 됐죠? 예정 배부율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직제 직노 나와 있고 제조간접원가만 예정 배부율 적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문제 형식에만 조금 익숙해지면 되죠? 그건 단원별 문제지. 문제지에 유사 문제를 많이 넣어드렸으니까 유사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었죠. 넘어가서 89가 없네. 89 문제 보시죠. 89. 얘는 자료가 좀 더 많네. 평균법, 기말제공품 평가입니다. 평균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재료가 공정 초기입니다. 재료는 공정 초에 투입되느냐 진척도에 따라 투입되느냐 이것도 뭐 이건 이론 문제고 그건 계산 문제고 그 차이죠. 공정 초면은 100% 완산입니다. 가공원가는 1g 안 하고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은 각각 기말제공품과 완성품 제조원가와 기말제공품을 각각 구하래. 어머나. 그리고 기초가 50개, 완성 400개, 착수 450, 기말 100개. 뭐 수량 다 나와 있네. 완성 수량이나 기말이 안 나와 있으면 구해야 되지만 다 써 있어. 고맙죠? 그리고 원가가 기초 제공품의 재료원가, 가공원가, 그 다음 단기 발생원가에 재료원가, 가공원가 있어요. 그러면 제공품으로 따지면 기초 제공품의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대변의 이제 기말 제공품 빼면은 그게 바로 완성품 제품 제조원가인데 보통은 요거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데 여기는 둘 다 물어봤어요. 둘 다. 그 다음에 계산 안 하고 답 맞추는 방법. 어차피 차대변에 일치하니까요. 차변의 기초제공품과 장기 총제조원가에 합계하고
완성품과 기말의 합계는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발생 원가 전부 다 800, 600, 3200, 26, 240, 2424만 원에서 끝자리를 보니까 4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1, 2, 3, 4번 1번 완성품과 기말 합쳐보고 2번 합쳐보고 해서 끝자리가 24만 원, 4만 원 딱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도 답을 찾아도 돼요. 2, 3, 4는 뭐 갑자기 뜬금없이 19만 2천 원 어쩌고 이런 숫자들이 보이잖아요. 필요 없어. 그럼 답 1번이에요. 계산 안 하고 또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계산 안 하고도 답이 나오지. 계산했나 참? 어쨌든 딴 거 안 해도 답이 나오니까. 됐죠? 답은 이미 나왔어요. 1번입니다. 자, 그런데 기말제공품부터 구해보자. 이건 어차피 여기 기초제공품의 재료, 가공, 단기 총제조원가의 재료, 가공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800이고 600이고 여긴 또 얼마였더라? 3200이고 24249 24쯤도 아닌데 어쨌든 끝자리가 24가 여기도 그럼 어쨌든 합쳐서 24가 돼야 돼요. 마지막이. 당연한 얘기고. 자, 이제 기말제공품을 구해보면 재료원가부터 구하면 평균법이니까 기초와 단기 합쳐서 하잖아요. 기초 800에 단기 총 제조원가, 재료원가 3200. 그리고 완말 말이죠. 완말말. 완성 플러스 기말분의 기말. 완성 수량이 어디 갔냐? 400개고 기말 수량이 100개분의 100개. 그럼 이게 4000, 5분의 1, 20%니까 800이요? 800이 되네. 가공원가는 600에 2424를 더한 다음에 완성이 400인데 기말은 가공원가니까 무조건 환산해 줘야 되잖아요. 100개 20%니까 20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기 없으면 안 되겠죠? 이건 계산기를 눌러야 돼요. 그럼 요건 얼마야? 3024죠. 3024. 그럼 3024 곱하기 20 나누기 420 전 144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합쳐서 이게 944네요. 944죠. 그럼 이거 차변 다 합치면 얼마예요? 이게 1400, 이게 48, 여기죠? 48, 그 다음에 여기가 6, 48, 68, 7, 2, 24인가요? 아, 참말로. 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빼기 944는 6280, 이게 6280인데 1번이 그거예요? 1번 어디 갔어? 608이네. 608이네. 계산이 잘못됐나? 600이구나. 600. 7020이네요. 6080 맞죠? 그럼 944 6080. 이렇게 계산 다 안 하고도 풀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일치하니까 끝자리만 딱 봐도 240. 그럼 여기도 24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찾아도 됩니다. 이 공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 번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지. 이걸 뭔 소리야? 왜 저렇게 했지? 그러면 빨리 조용히 덮고 기본서부터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90번, 90번도 안 썼네. 90번 가로 채우기, 가로로 삐리리란 그 기간에 투입한 모든 재료 및 제품이 완성되었다고 가정할 때의 완성 수량을 의미한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공원가 같은 경우는 100개에다 20% 곱했잖아요. 뭐 얘기하는 거다? 완산량, 완성품 환산량이죠. 거저먹기죠. 답은 3번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91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대한 거로 올바르지 않은 거. 평균법은 기초와 단기를 구분하지 않지요. 기초, 단기, 기초 제공품을 단기 착수. 어쨌든 결론은 구분하지 않는 거니까 맞는 거고. 평균법은 기초 투입이든 단기 투입이든 안 따져요. 그냥 전부 다 단기 착수한 걸로 가정한다. 원재료 단가 산정할 때 선입선출법 사용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종합원가 계산 적용할 때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다. 뭐지? 그럴 수도 있죠. 단가 산정할 때. 이건 기말제공품도 아닌데. 원재료 단가 산정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그러니까 원재료 매입 단가 얘기하는 거고 기말제공품 평가는 평균법이고. 지금 우리는 기말제공품, 이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에 기말제공품 평가할 때 평균법하고 선입이 있고 단가 구입할 때 선입이나 평균법을 쓸 수도 있고 하는 거죠. 헷갈리게 돼 있어요. 혹시 몰랐으면 제껴놓으면 되고. 그 다음 평균법 적용하의 환산량은 선입선출법 적용 환산량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이거 오래 고민하면 안 돼요. 딱 보자마자 맞다 그래야지.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 완성품 환산량을 구할 때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환산량 그리고 마이너스 기초 환산량 이렇게 했잖아요. 선입일 때는 기초를 빼는 거고 평균법일 때는 여기서 끝내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초 제공품이 존재하는 이상 평균법의 환산량이 선입보다 클 수밖에 없죠. 크거나 같다. 만약에 기초가 없으면 동일한 거니까.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기초 제공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균법과 선인선출법 환산량 어쩌고저쩌고 달라지다가 아니라 똑같죠. 기초가 없으면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환산량은 똑같죠. 결과는 같습니다. 자, 답은 나왔고 바꿔 말하면 다음 중 어떤 경우에 평균법과 선인선출법의 결과가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죠. 문제 2개 풀었어요. 2개 풀었어요. 다음 92번 여기 있네요. 92번. 자, 92번은 이것도 기말 제공품인가 봐요. 그죠? 완성도네. 자, 생산 자료이고 기초 200, 착수 1600, 완성 1200, 기말. 다 나왔네. 완성도만 안 나왔어요. 자, 평균법이래. 고맙죠. 평균법이고 모든 제조 원가는 진척도에 따라 투입된다. 더 고맙지. 재료는 보통 착수 시에 투입되는데 이 문제는 진척도에 따라 똑같습니다.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이 1560개라고 써 있어요. 기말 제공품 완성도는 몇 개이냐 그랬습니다. 완성품 환산량 방금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완성 플러스 기말 마이너스 기초였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법이니까 이거 없는 거죠? 완성 플러스 기말입니다. 원래 완성수량 여기 1200이구나. 완성수량 1200개에다가 기말이 600개잖아요, 지금. 600개면 원래는 재료가 착수시라고 가정하면 그냥 1800개잖아요. 근데 이게 1200개에다가 지금 환산량이 나와 있어요. 기말을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환산량이 1560이에요. 그럼 역산해 보면 1200 빼면 360개란 얘기잖아요. 그럼 원래 기말은 600개인데 여기다 몇 퍼센트를 곱해줘야 360개가 나오냐 이거니까 답은 뻔하죠. 66에 36이니까 60%죠. 60%. 원래 기말은 600개인데 환산량 보니까 360개로 계산한 거다. 결론은 60%는 얘기죠. 어려운 거 아니죠? 기본 등식만 알면 이것도 거저먹기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기말 제공품 평가, 평균법, 선인선출법 계속 나옵니다. 93이 없네. 93. 교재해 보세요. 표준원가도 서너 개씩, 두세 개씩 기본이죠. 자, 표준원가인데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매우 어렵게 결정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표준원가가 이상적인 게 있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게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 달성하기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죠. 항상 거의 불리한 차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동기부여도 안 되고 안 좋아요. 그런 얘기인데 답은 나왔죠. 딱 봐도 2번이죠. 1번 표준원가를 달성하기 매우 쉬워진다. 문제랑 안 맞잖아요. 어렵게 이상을 제시했는데 달성하고 싶다고 말이 안 되죠. 2번 대부분 차이가 분리. 즉 이상적인 조건하에서 표준원가를 제시했으니 현실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불리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안 되죠.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고 조금만 노력해보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성과급 더 받을 수 있어. 승진 점수에 반영될 수 있어. 으쌰으쌰 이렇게 되겠지만 이상적인 걸 제시하고 해라 그러면 욕 나온댔죠. 네.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능률이 항상 될 리가 없죠. 됐죠. 94.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표준원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에 객관성이 보장되기 힘들고 많은 지출. 사실 이게 말은 표준원가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표준이 어떻게 설정해야 돼?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객관성 보유하기 힘들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어떤 게 합리적인 표준인가 정하기 어렵습니다. 표준원가의 적정성을 사후 관리하지 않으면 미래원가 계산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사후 관리해야죠.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비교 분석에서 표준원가를 수정하든지 실제원가가 어떻게 절감되는지 낭비되는지 분석을 해야죠. 사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낭비되는 거죠. 맞는 거죠?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면 계량적인 정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계량적인 건 숫자화되는 거잖아요. 문장 맞아요? 틀렸죠. 비계량적인 많이 본 거예요. 우리 시험 항상 답은 이거야. 비계량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종업원의 사기,
분위기, 노사관계, 휴게 시간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비계량적인 정보를 무시. 왜냐하면 표준원가는 어떤 기준, 계량화되는 걸로 표준을 설정하는 거니까 비계량적인 건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이게 B자가 들어가야 맞으니까. 들렸죠? 또 예외사항이라는 건 유리한 차이나 불리한 차이. 표준과 실제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면 양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적인 예외사항을 무시하기 쉽다. 어쨌든 표준원가는 계량적, 비계량적 여러 가지 고려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지만이 동기부여도 되고 성과평가에 유용하게 된다. 또 유리한 차이는 분석 안 해도 되고 불리한 차이만 분석하고 이런 것도 아니랬죠. 유리든 불리하든 차이가 많이 났으면 이걸 확인해서 관리, 통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95? 오, 표준원가 나왔다. 표준원가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서너 개씩 나오죠. 표준원가가 제 교재 기준에 했을 때 단원이 11개인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40문제예요. 각 단원마다 평균적으로 4개 정도. 표준원가도 계속 나옵니다. 그 표준원가 중에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건 직제직농, 재료원가나 노무원가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간접원가 중에 변동간접원가 간혹 나오죠. 자, 문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96은 직접 노무원가고 95번은 변동제조간접원가네. 어쨌든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변동제조간접원가예요. 그리고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은 얼마냐. 그래놓고 여기 능률 차이가 써 있고 실제 시간 기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실제 표준이잖아요. 실제 표준 그리고 표준인데 그 중에 A가 바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 이거잖아요. 이 문제는 실제는 어쨌든 없어요. 없고 실제 표준 즉 실제 작업 시간 기준 예산 요게 3, 4, 5이죠. 요게 3, 4, 5이고 그리고 물어본 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리고 얘하고 얘 차이가 지금 변동 제조간접원가 요 차이가 바로 예산 차이 또는 소비 차이였죠. 이 문제는 뭐 어차피 없는 거고 그리고 얘하고 얘 차이가 바로 시간 차이 또는 능률 차이죠. 시간 차이 또는 능률 차이입니다. 능률 차이 나오잖아요. 327500의 분리예요. 분리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쪽이 실제고 이쪽이 표준이니까 분리하다는 얘기는 실제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거 뺀 게 답이죠. 이거보다 여기서 빼면 되죠. 3452에서 3275를 뺀 게 답입니다. 그럼 310얼마짜리 그게 답이죠. 310얼마짜리 이거 빼면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 모형, 차이 분석 모형만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것도 근데 표준원가 처음 할 때는 도대체 어디에 뭘 집어넣을지 사실 그게 처음 하는 사람 만만치 않지요. 96번. 여기 이것도 약간 추정하는 거네. 보통은 능률 차이나 임률 차이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써 있어요. 써 있고 이제 뭔가 다른 걸 추정하라는 거지. 표준원가 제도고요. 직접 노동시간당 임률, 실제 임률을 물어봤네. 자, 표준 임률은 써 있어요. 표준 임률 써 있고 10,000원, 시간당 10,000원. 허용 표준 시간은 850시간 써 있고 임률 차이, 능률 차이 다 써 있어요. 그럼 다시 아까 했던 거 실제 이번에는 이렇게 써볼까요? 실제 표준인데 이게 바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투입량이죠. 자, 물어본 건 실제 임률이니까 이거 물어본 거예요. 실제 임률. 얘를 물어본 건데 실제 시간 몇 시간인지 몰라요? 몇 시간인지 모르겠고 곱하기 이거 물어봤어요. 지금 몰라요. 실제 시간 안 나와 있어요. 몇 시간인 거 몰라요. 곱하기 표준임률. 표준임률은 10,000원이라고 써 있었죠. 그리고 모르겠고 일단 허용 표준시간은 850시간 써 있었죠. 850시간에 표준임률은 써 있어요. 10,000원. 아, 이건 나와 있네. 이게 850만 원 써 있고 그리고 얘하고 얘 차이. 요게 바로 실제 시간은 똑같고 실제 임률과 표준 임률이니까 요게 바로 임률 차이입니다. 임률 차이인데 150만 원, 아니 밑에구나. 70만 원의 유리래요. 유리하다는 얘기는 실제가 더 적다, 표준이 더 크다 이거죠. 70만 원
근데 몇 시간이지? 안 나와 있고 임률도 뭐 모르겠어. 그죠? 일단 넘어가요, 그럼. 그리고 얘하고 얘가 바로 이제 시간 차이고 이게 능률 차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요 금액이 150만 원, 150만 원 유리라네. 유리란 얘기는 역시 실제 상대적으로 실제 쪽이 적고 표준 쪽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럼 850에서 150을 빼면 되니까 요게 700이란 얘기죠. 이게 7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아하, 그럼 이게 700시간이구나 나온 거죠. 만 원이니까 나누면 700시간. 그럼 요게 700시간이네. 여기 700시간. 그럼 여기가 700이고 여기가 70이니까 여기는 630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가 630. 그러면은 700시간, 630, 7, 9, 63이니까 9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9로 떨어지는 건 9,000원, 9만 원, 뭐 900원, 뭐 어쨌든 뭐가 든 9로 떨어지면 되죠. 역으로 추정해 나와야 돼요. 뒤에서부터 역으로. 그러니까 이 모형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 차이를 분석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차이는 나와 있고 거꾸로 어떤 내용을 추정하는 게 있고 뭐 이건 뭐 문제 따라서 대입하면 되죠. 모형만 일단 외워두시면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말이 너무 이상하다 그런 거 일단 빼놓고 딴 거부터 풀면 돼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120문제가 있는데 7번째 막혔다고 나는 이거 끝까지 풀고 갈 거야. 그리고 계속 붙잡고 있어. 그럼 비비죠. 바보예요, 바보. 91번에서 막혔어. 그것도 91번 붙잡고 30분째 끙끙대고 있어. 비비예요. 건너뛰어야 돼. 일단 제끼고 딴 거부터 푸는 거죠. 딴 거 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풀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까지 만약에 도저히 나 안 배운 거야. 아, 저놈이 안 가르쳤어. 나 모르겠어. 이러면 그냥 찍으면 되죠. 100점 맞아야 붙는 게 아니니까. 일단 아는 것부터 쭉 풀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만 넘어가죠. 97. 또 표준원가입니다. 표준원가 아니네. 변동원가네. 변동원가. 보통은 다른 시험에서는 다 직접 원가 계산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계속 변동원가입니다. 더 고맙죠. 변동비만 원가다. 변동원가만 진짜 원가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리고 전부원가, 다른 말로 흡수원가, 흡수. 전부라고도 하고 흡수라고도 하고 변동원가라고도 하고 직접원가라고도 합니다. 자, 다른 점을 나열한 건데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래요.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해서 원가 산정을 하게 되면 모든 제조원가가 기말제공품에 포함된다. 이미 나왔잖아요. 모든 제조원가가 포함되는 건 전부죠. 전부. 이게 변동원가가 아니라 전부원가입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벌써 틀렸네. 답이에요, 그럼. 벌써 틀렸어요. 자, 변동원가는 외부 보고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변동원가는 내부고 외부 보고용은 전부죠. 전부원가가 외부 보고용이고 변동원가는 내부입니다. 내부 관리용, 성과평가, 의사결정이에요. 적합하지 않다. 맞는 거죠. 변동원가 계산을 이용하면 공원이익접근법,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라고 하죠.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입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 빼면 공원이익, 공원이익에서 고정비 빼면 영업이익. 제가 하는 말이 가나말로 들리면 안 되죠. 자, 내가 하는 말이 그냥 알아서 내 머릿속에 쫙 있어야 돼요. 그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괜히 들어서 다 아는 거야. 그래야 합격하는 거죠. 근데 들을 때마다 다 모르겠어. 그럼 빨리 모의고사 문제집 덮고 기본서부터 다시 훑으세요. 그래야 이제 어디 가서 욕을 덜 먹게 됩니다. 욕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덜 먹는 거예요. 일단 변동원가 계산은 내부적인 계획 통제를 위해서 유용한 것이 변동원가다. 전부원가가 외부 보고, 변동원가는 내부 관리, 의사결정, 성과평가에 유용합니다. 됐죠? 변동원가 우리 시험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다음 98번 용어. 98번 용어. 우리 시험 잘 나오는 게 용어잖아요. 용어.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만 나오는 게 요거네. 원가 회피 부착. 딱 봐도 부착이라는 건 붙이는 거니까 전부 흡수죠. 흡수. 회피는 고정원가는 빼고 회피, 그죠? 변동원가 다 나왔죠. 전부원가잖아요. 전부원가는 다 붙이는 거죠. 전부 흡수하는 거죠. 흡수니까 부착이 와야지. A가 부착이야. A가 부착인 건 요거 A 부착인 건 2번, 3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회피인데 얘는 기간원가야. 뭐 안 봐도 이거겠죠. 그죠? 다시 계속 가서 삐리리 개념이나 제품 생산에 관련된 행태에 관계없이 모두 원가에 산입한다. 부착이죠. 그에 비해서 변동원가는 반대로 회피죠. 고정비는 제외. 고정비는 빼고 하자 이런 거니까 원가 회피, 그죠? 회피 2번. 간단하죠? 이건 뭐 워낙 강조했으니까 원가 부착, 원가 회피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딱 보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서두르면 회피, 부착이 막 거꾸로 가는 거지.
난리 나는 거죠. 천천히 전부 동글뱅이 치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듯이 진짜 여러분 뭐 시험지도 아끼지 말고 동그라미 줄 빡빡 치세요. 검은 빨간 볼펜 가져가서 문제지다 막 풀어요. 그러면 되죠. 99가 없네. 99는 문제 보세요. 교재 보시고 오 자료가 많네. 그러니까 자료가 많은 건 여기다 다 넣기 어려워서 100번도 많긴 많지만 99는 더 많으니까 99 보세요. 다음 자료 참고해서 전부 원가 계산에 따른 매출 총이익과 하나만 물어봐도 그런데 두 개 물어봤어. 변동 원가 계산에 따른 공원이익을 구하래요. 아따 매출 총이익도 물어보고 공원이익도 물어보고. 일단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지금 물어본 게 매출 총이익이죠? 미쳤나 봐요. 그럼 이거죠. 영업이익이 아니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맞죠? 이때 매출 원가는 변동비든 고정비든 다 포함되는 거죠. 전부 원가니까. 물어본 게 전부 원가입니다.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고 또 직접 원가 변동 원가 계산에 따른 공헌 이익도 물어봤어요. 직접 원가 또는 변동 원가, 우리 시험 변동 원가로만 나오니까 변동 원가 계산에서 공헌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 공헌이익이 나오죠. 물어본 게 공헌이익. 영업이익은 고정비까지 빼야 되고 어쨌든 물어본 게 공헌이익입니다. 공헌이익 손익계산서. 다르지요. 그 자료. 왜 이렇게 많아 자료가. 자 단위당 직제 100원. 직접 재료원가. 단위당 직노 120원. 단위당 변간 변동간접원가 50원. 또 단위당 변동 판매비 30원. 자 우선 변동 제조원가, 변동 제조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까지니까 100원, 100원, 120원, 50원 합쳐서 270원. 변동 판매관리비 단위당 30원. 고정비 총액은 50만 원. 고정 판매관리비는 40만 원. 고정비 총액은 90이네 그럼 90만 원이고요. 그리고 기초제품과 기말제품은 없고 단기 10,000개를 생산해서 전부 팔았다. 단위당 판매가는 1,500원이다. 단위당 판매가는 1,500원. 자, 자료 중에 단위당 직제, 직노, 변동 간접비에 고정 간접비까지 있는데 재료원가 100원, 노무원가 120원, 변동 간접원가 50원까지는 써 있고 고정 간접비는 단위당은 안 써 있잖아요. 총액으로 나와. 근데 고정 제조 간접원가가 50만 원이니까 제조 간접원가, 제조원가잖아요. 50만 원인데 생산량은 10,000개예요. 생산량은 10,000개니까 10,000개로 나누면 단위당 10,000원에 50원이죠. 50원 꼴이에요. 그래서 전부원가일 때는 변동원가뿐만 아니라 고정비까지 포함이니까 전부원가일 때는 제조원가를 여기까지 다 합쳐서 얼마? 이게 270원이고 여기까지 하면 320원이 되는 거죠. 합쳐서 320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매출 총이익을 구한다면 판매가 다 10,000개 생산해서 다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10,000개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이 문제에서 1,500원이래. 1,500원이 매출액이고 여기서 변동 제조원가에 고정 제조간접비도 제조원가에는 포함되니까 합치면 320원이에요. 320원을 빼면 얼마야? 1,170원인가요? 1,170원에 만기 하면 117만 원. 320이니까 80이지. 118만 원. 118 있어요? 1180이구나. 죄송해요. 만 원에다 1,000원이니까 1,100만 원이지. 1,180만 원. 1,180만 원이 두 개 있죠. 두 개 있네. 두 개씩이나 있어. 3, 4번 둘 중에 하나. 1,180만 원이 3, 4번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에는 고정원가까지 포함됩니다. 근데 이제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죠. 변동비를 뺀 거니까 여기는 변동 판매관리비까지 들어가요. 변동 판매관리비도 변동비니까. 그래서 10,000개에서 곱하기 매출액은 단위당 1,500원이고 여기서 변동비만 계산해야 되잖아요. 변동원가 270에 그 판관비, 변동 판관비가 30원. 270에 30원이면 300원이에요. 270에 30원이니까 300원. 그러면은 1,200. 그럼 10,000개니까 1,200만 원. 1,200만 원이니까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전부원가일 때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까지 합쳐서 제조원가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판관비 안 들어가요. 제조원가는 판관비는 안 들어가니까 물어본 게 매출총이익이라.
근데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게 공원이익이니까 여기에는 판관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동원가는 워낙 중요하니까 뭐 3개, 4개씩 나오니까 기본서하고 기본서 예제를 열심히 풀어보셔야 되고요. 자, 100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100번까지 하고 끊을게요. 20개씩 합시다. 20개씩. 20개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자, 100번입니다. 공원이익. 공원이익이야. 방금 한 거잖아요.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인 거죠. 근데 물어본 게 영업이익이 아니라 여기 공원이익이니까 여기서 끊으면 됩니다. 매출액에서 변동비. 자료는 방금 했던 거랑 거의 흡사하네요. 판매 수량 나오고 단위당 판매가 나옵니다.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 나오고 변동 판매 관리비 나옵니다. 변동비잖아요. 변동비. 그럼 단위당 변동비 합계는 270원이네. 두 개 합치면 270원입니다. 단위당 판매가 400원. 그럼 단위당 공원이익은 130원. 130원에 2만 개 곱하면 26이죠. 여기서는 고정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변동원가니까 고정비는 필요 없어요. 고정 판관비나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전부원가일 때는 고정 제조간접원가 이것도 제조원가에 포함되죠. 생산량은 없는데 이게 생산량이라고 가정하면 2만 개로 나누면 단위당 25원 이런 식으로 그것도 제조원가에 포함됩니다. 근데 지금은 변동원가예요.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거. 그래서 변동비 합계 270원.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게 공원이익. 거기다가 판매량 곱하면 끝. 간단하죠? 자, 이래서 20번까지, 20번이요. 이제 100번까지 마치고요. 10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